윤정은 봄 햇살이 비치는 아침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은 잡지를 넘기거나 휴대폰을 바라보며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불리자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장태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전이 단계로 보이네요. 그 한마디에 윤정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류가 흔들리는 듯했고 손에 든 가방끈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짧은 말이 윤정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리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잿빛으로만 보였어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가며 윤정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은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간판이 보였지만 그녀는 다시 그곳을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태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발을 벗으며 현관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낯선 그늘이 드리워져 있자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결과 나왔어? 윤정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 나 시한부래요. 3달 남았대요. 태수의 눈이 커졌지만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든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그의 반응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사랑하는 이가 멀어지는 기척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지만 태수는 예전처럼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시선은 멍했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물컵을 건넸지만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은 식어가고 부엌 창문 사이로 불어드는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남편의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보험금 변경은 배우자 사망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네, 긴급으로요. 윤정은 문틈 사이로 그 대화를 듣고 손에 쥔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사라질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윤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대신 휴대폰 알림음이 거실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 봉투에는 보험계약 변경 신청서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윤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흐릿해질 만큼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가슴속 깊이 박혀왔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가까운 카페에서 절친 미숙을 만났습니다. 윤정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윤정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머그잔을 감쌌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에서 결과 나왔거든. 시한부래. 미숙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직 젊잖아. 오진 않을까? 윤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태도, 보험 서류, 병원의 빠른 진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녀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달력 위에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재검일 내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의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의사 장태영의 이름이 적힌 문 앞에 다다르자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태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검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장태영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의사의 눈빛이 모니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윤정은 한 걸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 씨의 샘플이 다른 환자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윤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절망과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온 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럼 제가 건강하단 말입니까? 장태영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병원 내부 검토 후 공식 통보하겠습니다. 윤정은 손에 든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복도 끝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 측의 오류, 오진 가능성, 담당 의사 장태영.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병원의 로고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정은 병원 주차장을 떠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손끝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태수는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당신 오늘 병원 갔었지? 결과는 어땠어?
윤정은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대로래요. 별 차이 없대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며 그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태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정리도 해야겠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자고.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컵을 꽉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벌써 잃은 거야. 그날 밤 윤정은 잠든 남편의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서류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재산 분할 계획표라는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사진을 찍으며 차분히 증거를 남겼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담요로 손을 가렸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의 달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서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 문서마다 남편의 배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새벽 윤정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불씨를 품은 채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병이 악화된 척 기침을 하며 약봉지를 일부러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태수는 무심한 듯 약봉지를 흘깃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병원비 많이 들겠네. 이번 달 생활비는 좀 줄여야겠어. 그의 말은 걱정이 아닌 계산이 담긴 톤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당신 본성을 드러내봐요. 그녀는 남편이 외출한 뒤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의 보험 계약서, 대출 신청서, 그리고 부동산 서류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혼 시 법적 문제 없이 정리되도록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태수 명의로 자선 기부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시한부 환자 부부의 마지막 선행. 그녀는 기자에게 연락해 부부의 감동 사연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기사 초안이 배포되자 인터넷에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태수는 퇴근길에 그 기사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거 괜찮네. 이미지 좋아지겠어. 그의 말투에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기부식 날 병원 대강당에는 언론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태수는 카메라 앞에서 헌신적인 남편처럼 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윤정은 차분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한부가 아닙니다. 병원은 오진을 인정했고 이 자리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또 한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건 태수의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붓고 병원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윤정은 그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네요. 누가 진짜 아픈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회의장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그 발걸음마다 묵직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태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부식 이후 태수의 이름은 순식간에 기사 제목에 오르내렸습니다. 시한부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모든 포털을 뒤덮었어요. 직장에서는 징계 통보가 내려왔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수는 집에 틀어박혀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방 안엔 빈 캔과 신문이 뒤엉켜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윤정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때 진심이 무게를 결정합니다. 태수는 리모컨을 내던지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날 이후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보상금 일부를 기부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와 장태영 의사는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 실수로 윤정 씨의 인생을 흔들어 놓아 죄송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정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를 내려놓으려고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영은 의사 윤리를 이유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은 그에게 그 선택이 다시 시작의 첫걸음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배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창문을 열어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거실 가득 햇살이 들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사일란에 펜을 대기 전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스쳐갔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순간, 아이처럼 웃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점점 식어갔던 눈빛. 윤정은 조용히 펜을 들어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문서를 봉투에 넣고 탁자 위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엔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커튼을 닫고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나로 살아야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지난 모든 아픔을 지워내는 듯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은 자신이 진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윤정은 도시를 떠나 조용한 해안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바다와 하루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아침마다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커피 향이 골목을 따라 퍼졌습니다. 윤정은 매일 새벽 직접 쿠키를 굽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예전의 두려움 대신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가 자리에 앉은 어르신들이 이 집 커피 참 향기롭네라고 말하면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다시 믿기 시작한 사람의 미소였어요. 어느 날 오후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장태영. 윤정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의사 가운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초심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카페 벽 한쪽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는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다로 향하는 노을빛이 카페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정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파도가 부서지고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한때 시한부로 오해받던 여인의 삶은 이제 새로운 봄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 윤정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자원봉사 강연을 맡은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용기 있는 언니라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연장 앞에는 삶은 내 선택의 연속입니다. 윤정 이야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려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회관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젊은 여성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윤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임을 깨달았어요. 강연이 끝나자 한 아이가 다가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거 드릴게요. 향기 좋아요. 윤정은 아이의 손에서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꽃봉오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인생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지. 그날 저녁 윤정은 카페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받은 꽃을 유리병에 꽂아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미완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 같아요.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자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파도는 천천히 모래를 스쳤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되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